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요, 사실은 조금은 듣는 입장에서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뭐 소녀경, 카마수트라 남성들이 비틀기보다 여자를 비틀려고 그래요. 그걸 따라하다가 뭐 낭패를 보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물건나무 시킨 분도 있어요. 나 체위 내가 알아 잘하고 뭐 영화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그런 걸 의사가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예,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체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잘못하면 성기능이나 건강에 문제가 될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 검색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못 들어본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들으시고 유익한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왜 뭐 소녀경, 카마수트라 뭐 예. 해가지고 이제 성생활의 어떤 뭐 나름 이제 자칭 뭐 성박사 뭐 해가지고 상당한 성 지식이 있는 것인 마냥 그거에 대해서 막 집착하거나 이제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소녀경이나 카마수트라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물론 뭐 2000년 전에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과장과 허위 사실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특징이 되는 건데요, 많은 젊은 남성들이 성장 과정 중에, 여기도 PD님도 지금 남자분이 계시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 뭔 내용이냐면 엎드려서 자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간의 체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꼭 해야 될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이제 주로 온돌방 문화였잖아요. 온돌방에서 겨울에 이렇게 뭐 방학 때 이렇게 꼬마 아이들이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따뜻한 온돌방에 자연스럽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 몸을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자위 아닌 압박 자위라고 그러거든요. 한두 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자의 성기는 물풍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피가 들어와서 혈류가 물풍선 속에 빵빵해지면서 발기가 이루어지는데, 엎드린 방식으로 자위를 하다가 해면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당한 체중이 실리면서 그 부드러운 해면체, 예. 아주 섬세한 조직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자꾸 손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 물풍선이나 또는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발로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잘못하면 터지겠네요. 예, 쉽게 말해서 터지죠. 이게 만성적으로 심해지면 성이 되었을 때 정맥성 발기부전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실제로 치료가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 엎드린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딱딱한 물건이라든지 남성, 여성 공이 책상에 부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성의 경우도 남성도 해면체지만 여성도 사실 해면체 조직이잖아요. 그럼요. 작은 사이즈의 네. 해면체 물풍선이 있죠, 여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실은 같은 것이고. 그럼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압박이라든지 너무 거친 자극을 자위 등에서 많이 받게 되면 실제 성행위에서는 그만큼의 압박이나 거친 자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위외에 실제 성행위에서는 적절한 성반응을 못 느끼고 불감증이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 지루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면체 손상뿐만 아니라 성기능 차원에서도 특히 나의 어떤 자위 방식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성생활과 다른 방식이라면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성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체위와 관련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나 상식들을 좀 얘기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위라고 하면 네. 새끼에 나온 그 탕웨이죠. 여배우 탕웨이가 제가 결혼해서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네, 탕웨이가 결혼하면서 또 그 엄청 결혼 화제를 선언을 한 거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몰라요. 결혼하겠죠. 그쵸? 해야겠죠. 아쉬우신가요? 아쉬우신가요? 아니요, 뭐 네. 저희 집사람이 더 예쁘기 네, 때문에. 하여간 그 탕웨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그 영화가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성적인 상상력이나 이런 좀 전문 용어로 성적인 억제를 좀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그럼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남녀 주인공이 하는 어떤 체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체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따라 하다가 뭐 낭패를 보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죠. 있었어요. 네, 있죠. 예. 특히 이제 남성들은 자세도 자세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거칠게 강하게 해줘야 여성이 만족할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평소에 이렇게 유연성에 위배되는 특이한 방식을 고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남성들이 비틀기보다는 여자를 비틀려고 그래요. 여자를 아니 비틀려고. 자기가 강하게 그 해야 되는데 왜 여자를 비트나요? 그러니까 특이한 이제 자세를 취하면서 본인도 약간의 일종의 새로운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몸 상태를 이렇게 거꾸로 비틀는 과정이 얼마나 여자가 힘들다는 걸 잘 그렇죠. 파악을 못하는 네, 그런 호기심이 건데. 위주가 되죠. 너무 체위를 뻔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특이한 방식으로 고수해야만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는 거는 무협지에 나오는 한국 남성 특유의 욕심이에요. 그렇죠. 예. 예, 보고 꼭 그렇게 꺾고 예. 싶으면 본인이 꺾으세요, 남성분들. 상대방한테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요. 여성들이 신음하면 무조건 좋아서 그런 건 줄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교통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네. 이제 그 남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아내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하는 거 몰랐냐 그러면 좋아서 좋아서 그런 줄 같다 알았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참 어이없는 예.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성의 신음소리와 통증을 좀 구분 못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남성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성 쪽에서도 약간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좀 그렇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남성 위주의 어떤 성을 받쳐준다는 생각은 여성들도 좀 피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자세를 굴절시켜서 가는 방식 자체가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아요.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체위라는 것은 그냥 가끔은 다양하게 뭐 각도를 바꾸는 건 좋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아까 엎드린 자유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이 평소에 자기의 발기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지나치게 꺾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남자의 성기는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절반이고요. 몸 안에 절반이 있거든요. 근데 절반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혈류순환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혈관벽인 해면체가 손상을 받죠. 그래서 가끔 성행위 중에 잠시 그런 체위를 갖는 건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가 좋아하는 체위가 있거나 해서 반복되면 이 부분이 휩니다. 해면체에 이제 벽이 상처가 나서 우리가 닦지 않듯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성기가 휘는 병이 있죠. 그걸 페이로니 병이라고 하는데요. 음경만곡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예, 보통은 페이로니 병이 생기면 이제 처음에는 각도가 좀 경미하다가 보통은 이 페이로니 병 자체가 이제 점점점 이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뭐 90도 이상 이렇게 네, 꺾어지거나 기억 이런 자체로 경우가, 꺾여서 꺾여져 정상에서- 버리면 사실은 삽입성 행위 할 때 본인도 불편하지만 이제 파트너인 여성의 경우는 이게 뭐 꺾여 있으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플러스 네. 이렇게 꺾이면 혈류순환이 일자에 비해서 90도로 꺾이게 되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문제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체위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체위는 정상위, 후배위,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상위. 네. 사실은 여성 상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상위인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가 이제 우리 인간과 그 보노보 원숭이라고 이제 영장류 중에 그 두 종류만 정상위를 해요. 그렇죠. 마주보고 정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주보고 정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마주보고 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위쪽에 올라가는 그런 네. 체위를 정상위라고 하죠. 형태는 똑같은데 이제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걸 여성 상위라고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다른 체위가 다른 거는 사실 후배위죠. 사실은 여성 상위가 가장 이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만족도를 느끼는 데는 가장 그럼요. 바람직한 체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성이 본인이 주도하거든요. 여성 상위는 기본적으로 우리 백사님 지적한 대로 남녀 모두에게 가장 성반응이 바람직하게 올 수 있는 좋은 체위이기도 하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이나 조루, 지루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의사들이 권유하는 체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상의일 경우에 남자가 이완돼 우리 잘 때도 누워서 자잖아요, 그죠? 이완 상태에서 나와야 될 게 발기 반응인데 여성 상의가 되면 발기부전 환자들 중에는 여성 상의 때는 그나마 된다는 남성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조루 환자들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남성 상의 엎드린 자세보다는 누워서 할 때 좀 더 오래 한다는 분도 있고요. 지루 환자, 사정이 안 되는 지루 환자 중에서도 그나마 여성 상의에서는 사정을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미한 바가 다른 체위에서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성반응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체위죠. 네, 사실 이런 내용은 남성들이 들으면 네. 굉장히 솔깃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 여성 상의하고 해서 제 치료 경험을 좀 재미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여성들 중에 질경련이라고 해서 음흠. 삽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경련이 뭐냐면 여성이 삽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왜 무서우면 온몸이 경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질 근육이 관략근인데 이 근육이 경직되어서 도저히 남성이 아무리 완력으로 집어넣으려 해도 삽입이 안 되는 병이에요. 네. 두려움과 관련이 있죠. 근데 하여간 치료는 굉장히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잘 되고 하는데 이제 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삽입성행위를 실제로 시도를 해보게 하거든요. 근데 삽입성행위를 시도할 때 이 질경련이 있고 이제 좀 이런 긴장이 되고 성교통이 있고 이런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 상의로 시도를 해보라고 그렇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체위란 말 자체가 근데 주는 의미가 약간은 야하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유달리 오늘 방송에서 보면 지금 작가나 PD분들이 뭐 질문도 없고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아마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안 해요. 뭔가 지금 야한 상상은 하고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임신이 잘 되는 체위가 있다고. 물구나무의 체위. 사실 지금 입증이 된 건가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오바고 모든 체위는 상대적으로 임신에 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더 수월하다면 중력에 역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임신과 관련해서 권고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면 오늘은 배란인지 그게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임신을 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성행위가 끝나자마자 흔들 이제 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씻으러 가거든요. 일어서 버리는 행위는 아무래도 정액의 일부가 더 질 바깥으로 유출되는 양은 더 많겠죠. 그대로 누워 있고 오늘만큼은 남편이 가볍게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로 아내를 닦아주고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는 정도. 기본적으로 임신은 체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각자 이제 남성 쪽, 여성 쪽 네, 양쪽 다 건강한 정자, 그럼요. 그게 더 건강한 중요하죠. 난자가 뭐 정확하게 배란이 될 때, 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임신 중에는 권유하시고 싶은 체위라든가 기본적으로 체위 이전에 해야 될 얘기가 임신 때 성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한국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요, 성행위가 이제 태아에게 위험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위험해요. 그래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첫 달, 둘째 달 정도만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삭, 임신의 마지막 달만 달. 피하시면 그 나머지, 임신이 보통 10개월이거든요. 나머지 7개월은 얼마든지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정상에도 가능한데 사람마다 이렇게 과격해지거나 격렬해지거나 아까 체중을 실른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가 걱정된다면 여성 상의 또는 측와 위라고 그래요. 어떤 자세냐면 둘이가 옆으로 누워서 하는 성행위죠. 임신한 부부에게 이제 특히 만삭적으로 다가갈 경우에는 측와위 옆으로 한 자세를 굉장히 많이 의사들은 권고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영어로 스푼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개가 옆으로 나란하게 포개져 있는 이런 자세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여성 상의가 또 안정적인 이유는 여성이 삽입하는 깊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체위라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잠깐 왜 혼자만 질문을 해요? 네. 자기는 다 안 와보지? 아니면 뭐 이미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포기하고 살고 있나? 하나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여성스러우면 안 돼. 네. 그 임신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니고 네. 그 후베이라는 게 여자들 중에서 인식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여성들 대해서- 중에서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사실은 후배위를 약간 네. 이제 미국에서 속어처럼 쓰는 게 덕이 포지션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죠. 멍멍이들이 하는 포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죠. 원래 원래는. 청교도들이 나라를 미국으로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나 뉴잉글랜드 이쪽은 보수적인 법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는데 재밌는 게 뭐 마스터베이션 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주법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뭐 거의 죽은 사법이지만 네, 학문 그리고 섹스가 특히 네, 그렇죠. 그렇죠. 정상위 말고 다른 체위로 하면 뭐 이렇게 법에 처벌을 받게 돼 처벌한다. 있는 이게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뭔가 동물적이다. 네. 네, 동물적이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그 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배우자하고 눈을 맞추고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네, 하는 서로 마주보고 내가 상대방과 마치 이제 교감하는 그런 느낌의 이 체위라면 후배위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후배위에서 이 삽입 자체가 해부학적인 구조상 이 골반뼈가 서로 정상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부딪히기 때문에 삽입되는 깊이가 조금 후배위에 비해서는 좀 더 얕게 되거든요. 근데 후배위는 상대적으로 깊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더 느낌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칠다. 약간 부담된다. 그런 불편감에 대한 경험이 더더욱 이 후배를 기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후배위에서는 뭐 다른 G스팟이 좀 더 잘 자극된다든지 좋죠. 이런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되지 않죠. 정상위에서는 그 포즈의 특성상 여성의 클리토리스가 직접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자극되는 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후배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는 좀 뭔가 흥분이나 쾌감이나 이게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여성은 상대적으로 성감이 외부의 클리토리스 내부의 질 내부 안쪽이죠. G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내 오르가즘의 느낌으로 볼 때는 후베이가 G스팟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좋아요. 다만 클리토리스의 오르가즘이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소에 느끼는 그런 성감과 다른 느낌을 격렬하고 좋게 받아들인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하다고 느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부부가 이런 식 저런 식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 나간 과정에 이제 점점 적응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느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침묵 속의 섹스. 네.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어떻다 불편하다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싫다 뭐 좋다 이거를 그럼요. 이게 잘 할 네.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평가당한다고 생각해요. 남녀 사이에 이런 성행위를 하면서도 성이라면 말 그대로 빨가벗잖아요. 그런 표현도 적절하게 좀 벗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런 얘기를 하면 나를 야한 여자로 볼 거야. 또는 내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하면 나를 변태라고 생각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간에 성적인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간에 조율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 하겠죠. 자, 오늘은 체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야한 체위만 생각하고 방송을 열었다가 제가 성기능을 망치는 잘못된 자세부터 하면서 조금은 당황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채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저런 내용을 다 염두에 두다 보면 좀 더 행복한 성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위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관계에서 이런 좀 변주를 한번 해본다. 이런 변화를 줘본다. 그래서 우리 관계에 좀 활력소를 넣어보자. 이런 의미로는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변화라는 거가 꼭 체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더 좋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네. 좀 예고만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정석.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